KTV 추억의 문화영화 73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김형연, 성우 박의주.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푸른 제복을 입은 수백 명의 경찰이 운동장에 모여있다. 과거 경찰들은 고장난 문패를 고쳐주며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공원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혼비백상 달아난다. 경찰들이 재빠르게 뛰어나와 도망치는 사람들을 단숨에 제압한다. 추억의 문화영화 그 시절 경찰의 삶. 타자기와 영사기 소리, 이하 자막 민중의 경찰. 우리는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 부른다. 우리가 힘들 때 버팀목 같은 지팡이 역할을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리 곁에서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다. 70년대에는 방범 순찰대가 적극적인 대민 활동을 펼쳤다. 성년경찰 대한뉴스 제699호. 민중의 집행이 우리 경찰이 창립 23도를 맞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두열 시경찰국장을 비롯한 모범경찰관을 표창하고 그들의 공로를 지하했습니다. 이날 박영수 치안국장은 제23도로 경찰의 날을 맞는 오늘 우리 전 경찰은 국립경찰에 얽힌 모든 영역의 역사를 밑거름 삼아 반성과 결의와 단계를 다짐하고 보다 참된 국민의 봉사자로서 또 법과 질서의 믿음직한 수호자로서 굳굳하게 성장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맹세하는 바입니다. 교통경찰이 달리는 차를 세우고 검문한다. 국민의 생명재산과 사회질서를 유지보호하는 복잡하고 중대한 경찰 업무에 우리 모두 자발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운전자가 교통경찰에게 서류를 건넨다. 우리는 방범 순찰대원입니다. 우리 방범 순찰대원은 오늘도 전국 주요 도시에 넓고 좁은 길을 누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엄마가 남자아이를 업고 나온다. 방범 순찰대원들이 아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힌다. 우리는 거리의 질서를 지키는 파수병이기 이전에 시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봉사자임을 큰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범 순찰대원이 학생을 뒤에 태우고 도로를 달린다. 비록 우리는 역사는 짧지만 그러나 우리 방범 순찰대가 발족하던 그날의 감격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방범 순찰대 1972년 문화영화. 1972년 5월 16일 이날은 우리 한국 경찰의 역사가 바뀌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이 제복에 하얀 헬멧을 쓰고 늘어서 있다. 무궁화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꼭 귀한 우리 결에 살고 있는 곳. 우리 경찰은 그동안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처리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왔습니다마는 활동 면에서는 미흡했던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족한 우리 방범 순찰대는 사이카로 완전 기동화되어 하루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짜여진 방범 봉사망에 따라 간단 없이 뒷골목을 누빌 것이며 우범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기회도 가두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을 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예방경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방범 순찰대의 사이카 뒤에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만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질서함과 봉사함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방범 순찰대원이 넘어진 아이를 발견하고 치료해준다. 해가 지고 거리에 어둠이 깔리면
우리는 더욱 바빠지게 마련입니다. 방범 순찰대원이 고장나 있던 가로등을 손본다. 방범 순찰대원들이 현관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고 멈춰선다. 밤거리 질서 유지와 방범을 위한 계몽, 청소년의 선도와 길에 쓰러져 자는 노숙자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밤새 뒷골목을 밝히고 서 있는 보안등처럼 밤을 지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방범 순찰대원들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취객을 깨워 일으켜 세운다. 교통경찰. 경쾌한 호루라기 소리와 절도 있는 손동작. 과거에는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의 모습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여서 호루라기를 불며 흉내를 내기도 했다. 십자로의 교통순경, 1961년 문화영화. 한 사람이 서서 신호하지만 보행자가 많을 때는 사방에서 4명의 순경이 보조 근무를 하고 그 위치는 교통군에게 잘 보이는 동시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라야 합니다. 좌우 정지 신호는 근접 차량이 서서히 정차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면서 바라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회전 신호를 합니다. 이러한 회전 차량을 어느 정도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이들을 정지시키고는 돌아서서 앞서 정지시켜 놓았던 차량을 진행시킵니다. 이 방향의 차량을 어느 정도 진행시킨 다음에는 다시 정지 신호를 하는데 이때에도 차량의 속도나 또는 진행 중에 있는 차량 간의 간격을 참작하여서 정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좌회전 대기 차량에 대해서 회전 신호를 하고 회전 차량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 또다시 이들을 정지시키고 돌아서서 직행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수신호를 보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모여드는 차량군을 적절히 정리해서 차량 운전사들로 하여금 아무 꺼리낌 없이 교차로를 질서 있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차로의 사방에는 신호등이 있는데 황색 신호등은 차량에 대해서만 회전을 지시하는 것이며 보행인의 횡단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보행인들이 횡단하려고 하는 길의 차량에 대해서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 보행인들로 하여금 횡단 도로를 통해서 길을 건너게 합니다. 이때 횡단로의 양편에 있는 교통순경은 보행인의 횡단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횡단 보도가 아닌 차도를 걷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시켜서 지정 보도로 횡단시켜야 합니다. 복잡한 서울거리에서 주야로 수고하는 교통순경 아저씨들을 돕고도 지난해부터 일해온 꼬마 교통순경들. 이제는 관록이 쌓여 의젓한 교통순경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들 꼬마 교통순경들은 출퇴근 시간에는 거리마다 배치돼서 어린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자신이 흔드는 신호에 따라 줄다름 치던 차들이 멈춰서는 것이 자칫 자랑스러운 듯합니다. 범죄와 수사.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가 존재했다. 수사 방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수사의 기본 원칙은 지금과 같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검증해 범죄자는 결국 경찰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절도범 체포, 리버티 뉴스 653호. 미군 PX를 상습적으로 털어온 절도범 5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우리 리버티 뉴스는 최근 범행의 현장 검증 실황을 찍었습니다. 범인이 언덕에 있는 철조망을 끊고 미군 부대 안으로 들어간다. 범인이 공구로 닫혀있는 창고 문을 연다.
이들은 진해에 있는 미 해군 고문단 PX에 진입,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범인이 짐가방을 들고 철조망을 무사히 빠져나온다. 그로부터 5일 후인 지난 1월 20일 이들 절도범들은 경찰과 헌병의 합동사진에 의하여 진해 여자동 헌병 검문소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이들을 체포한 것은 경찰 측의 현대적 과학수사 결과입니다. 절도범들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주할 때 철조망에 우체고리가 찢기고 실오라기가 걸려있는 것을 증거로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범인들을 무난히 체포하게 이룬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던 위조 집회범 일당 2명이 경상남도 거창읍과 대구시에서 각각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5.16 이전 인천시장에서 옵셋 인쇄기와 아연판 등을 사들여 대구에 있는 자기 집 다락에 비밀실을 꾸민 후 지난 1월부터 500원권을 위조 발행했다고 하는데 일당 중 한 명이 1월 14일 오후 거창읍 내 어떤 술집에서 위조 지폐 500원권을 낸 것이 단서가 되어 거창경찰서 서영사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공범 한 명은 1월 15일 새벽 급파된 형사대에 의해서 대구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한 집 식구 5명을 하룻밤에 몰살시킨 희대의 살인 강도 사건이 지난 9월 20일 밤 서울시내 필동에서 일어나 온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급보에 접한 우리 경찰 당국에서는 즉시 민활한 수사활동을 전개해서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범인을 모조리 체포해 나날이 향상돼가는 우리 경찰 수사진에 또 하나의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천인공노할 살인귀들의 범행 사실을 재현시킨 9월 29일의 현장 검증의 광경입니다. 한편 최 내무부 장관은 순식간에 범인을 체포한 서울특별시 경찰국과 담당 경찰관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3분) 거리 전국 74개 도시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 비상벨 112로 신고하면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것보다 더 빠르게 3분 내로 112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 사건을 처리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신고하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현장에서의 범인 체포도 한층 쉬워졌습니다. 112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신고 접수와 동시에 지령실과 온라인화된 무선망을 이용해 파출소, 형사기동대차, 순찰차의 즉시 지령, 동시에 출동 도착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컴퓨터에 입력 관리하고 24시간 자동 녹음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112 제도의 정착으로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 경찰은 국민 생활의 성실한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민생 치안 확립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치안의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파출소의 방범 기능 보강을 위해 새로 4,500여 명의 인력과 800여 대의 순찰차를 비롯 첨단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112) 신고 후 현장 도착 시간을 분류해보면 경찰청 개청 이전에 비해 훨씬 시간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개청 이후 3분, 5분 이내 현장 도착 비율은 늘어났고 10분 이내, 10분 이상 경과 후 현장에 도착한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은 항상 민생 치안의 봉사자가 되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만 있다면 보다 빠른 시간 내 국민 여러분 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변화하는 경찰. 경찰의 업무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변함없는 경찰 본연의 임무다. 우리나라 최초 수사 전문기관인 형사학교에서는 과학수사를 익혔고 1991년에는 여자 형사기동대가 창설되었다. 형사학교 대한뉴스 제400호. 치안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사 전문기관인 형사학교를 특설하고 학사 경찰관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범죄의 수단 방법이 점차 교묘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 재산의 위협인 강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능한 수사 경찰관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5주간에 걸쳐 과학 수사 기제의 사용법과 범죄 수사 방법, 그리고 지문 채취, 체포술 등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증가되는 경제사범에 대한 예방과 수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여자 경찰관을 형사사건 수사의 제1선에 적극 투입,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근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에 이어서 각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자 형사기동대는 무술 유단자들로서 여성 범죄 첩보 수집과 수사, 검거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완벽한 초동 수사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 수사 경찰관에 대한 감식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 현장 감식반과 경찰서 당직 대기 감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서는 살지 못하고 범인은 반드시 잡히고 만드는 사실을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DNA, 즉 유전자 지문 감식 기법에 의한 과학 수사가 실시돼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핏자국을 통해서 범인을 잡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유류품만으로도 각종 범죄의 범인을 쉽게 검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민생 치안 확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91년도의 경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80%를 검거하는 대가를 올리게 됐습니다. 높은 범죄 검거율은 곧 범죄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경찰의 날은 1954년 10월 21일 제정되었다.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멈추지 않는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기 위함이다. 추억의 문화영화 그 시절 경찰의 삶 끝.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다음 시간에